네, 이 시간 재정 설계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UNI 월드와이드의 김원석 시니어 마케팅 디렉터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예전에는 대부분이 우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왔다. 이제 이런 그 1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릴 때 왔던 자녀가 커서 또 결혼하고 지나놓고 보면 다 자녀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다시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 사는데 내가 현실에 바쁘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시간이 없다고 부모에게 조금 항의를 하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이 쌓여서 하나의 식구라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돼 이거보다는 같이 공유해 가면서 나갈 텐데 사실 자녀들의 학자금은 우리가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먼 미래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정 설계에 있어서 과연 학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네. 보통 이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오신 경우도 있고 네.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네. 이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이제 부모님들의 가장 소박한 꿈.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어떤 인생의 큰 투자를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상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 요즘 물가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렇죠. 이 학비 인상이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네. 한 30년 전만 해더라도 좋은 사립대학 갔을 때 한 2만 불 정도면 충분히 한 2, 30년 전이죠. 한 2만 불 정도면 1년 학비로 충분했는데 요즘은 6만 불, 거의 한 3배 정도 학비 상승도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도 한 두세 명 되면 더 걱정이죠 이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큰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 힘으로 그 대학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네. 이제 둘째가 학교를 갈 때쯤 되면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금을 보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인컴이 있으신 분들은 이 뭐 나라에서 받는 어떤 네. 정부에서 받는 그런 혜택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학자금 준비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예, 학자금 준비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30대 정도 돼서 이제 첫 아이를 낳았을 경우부터 학자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태어나면서 그 학자금을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보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11살인가요? 왜 그 특별한 생일 잔치를 통해서 예. 예,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 펀드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네. 뭐 은퇴부터 기초적인 어떤 사업 자금까지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는 네. 입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는 좀 우리가 많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뭐 한 6살, 7살 될 때 좀 부모님이 빨리 깨어 있어서 네. 애들 학자금 준비를 해야겠다. 벌써 애가 이제 뭐 유치원을 가고 네.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이제 대학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돼서 그 부분에 시작하셔도 빨리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애들이 14살, 15살 됐을 때 이제 학자금을 생각해서 오시게 되면 네. 솔직히 어떤 재정 플랜을 이용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IRS에서 주는 이 학자금 혜택이라고 하면은 529 플랜을 그러니까 5 to 9 플랜이라는 네. 것을 많이 이제 듣거나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학자금 전용으로 저축하게 되는 이 529 플랜은 그 일단은 모든 돈이 그러니까 캐시밸류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네. 세제 혜택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납입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혜택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529 플랜을 준비를 하셔서 막상 애가 대학에 갈 시점에 됐을 때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네. 되는 게 뭐냐면 학자금 전용 저축을 하다 보니까 이 펩사 폼을 쓸 때 그러니까 애들 네.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기 위해서 쓰는 폼이죠. 네. 네. 그 펩사 폼을 쓰게 될 때 그
학자금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학자금으로 뭐 5만 불이 됐든 10만 불이 네. 됐든 저축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 아이가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혜택 없이 먼저 네. 학자금 전용으로 저축한 그 돈을 쓰라고 이제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이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학교를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운동 특기자라든지 요즘 이렇게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는 네. 그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 여기 사는 리오니아에서도 그렇죠. 뭐 몇 한국에 명의 가서. 이제 벌써 진출해서 가수가 된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학자금으로 저축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군요. 만약 부모님이 이제 그 돈을 인출하셔서 이제 우리 아이는 학자금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기 네. 때문에 내가 이걸 인출해야지 했을 경우에 학자금 전용 때문에 붙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저축했던 돈의 한 10% 페널티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네. 때문에 조금 요즘은 좀 어드밴스된 조언이 뭐냐면 네. 5 to 9도 물론 학자금 전용으로 나쁜 플랜은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생각해서 네. 학자금을 저축하는 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한 살에 만약에 태어난 아이의 네. 생명보험금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왜냐하면 요즘 같이 장수 시대에 이 어린아이들에게 붙는 보험료는 네. 굉장히 작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적은 반면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혜택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한 100불에서 150불 정도를 1년에 저축해서 네. 만약에 한 18세든 20세까지 저축을 했을 경우에 150불이면 1,800불이죠. 1년에. 네. 그렇죠? 1,800불에 10년이면 18,000불, 20년이면 한 36,000불 정도 되는 금액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 금액을 가지고 3만 불 가지고 무슨 학자금 네. 저축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솔직히 좀 타선적 계산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1,000불이든 2,000불이든 불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금액이 일단 커지죠. 네. 1,000불씩 우리 아이들 학자금에서 저축한다 그러면 10년이면은 얼추 한 12만 불이 됩니다. 그렇죠? 네네. 1년에 12,000불씩 10년이면 12만 불. 네. 그럼 거기에 플러스 받는 이자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한 2, 3년 동안은 좋은 어떤 학자금 펀딩이 될 수 있겠죠. 네. 중요한 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연금과 보험에 있는 캐시밸류는 펩사 폼을 쓸 때 누락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프로텍션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은퇴를 위한 구자이기 때문에 이 돈을 빼서 학자금으로 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빠지는 자산 중에 내 연금 보험에 들어있는 그 캐시밸류하고 네. 또 생명보험에 있는 캐시밸류는 펩사 폼에서 누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구자를 이용해서 학자금 펀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명보험과 또 네. 그 연금 상품을 이용해서 저축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장학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학자금 준비가 529 플랜에 돼 있는 아이는 네. 당연히 우선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그렇게 있겠죠. 되죠. 왜냐하면 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공부를 잘해서 그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돈이 있는 아이는 돈이 없는 아이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생명보험이나 연금 상품을 이용해서 아이들 학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예. 나눠봤습니다. 학자금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모아두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에는 펩사 정부에서 주는 학자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어떤 목적이 소멸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이제 그렇죠. 붙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보험이면 일석이조 생명보험에 대한 가족의 프로텍션도 할 수 있겠고 거기에서 여윳돈으로 자녀에게 학자금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재정 설계 정보로 오늘 학자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UNI 월드와이드의 김원석 시니어 마케팅 디렉터께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도움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